그림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상징들을 담은 것입니다. 낡은 잡화점, 시계, 편지지, 그리고 우유통까지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제목을 봤을 땐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이야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 그 잡화점은 단순한 연결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장소였다는 점이 오히려 더 인상 깊었습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답장이 오기까지의 그 시간, 그리고 고민을 꺼내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지를 통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를 보며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유통. 단순한 우유통이지만 편지를 주고받는 통로가 되면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고민을 넣고 조용히 누군가의 답을 기다립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으면서 진짜 중요한 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 마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그 자체로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느낀 장면들과 의미들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에게는 이 그림이 그냥 감상화가 아니라 마음에 남은 한 편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나미야 잡화점이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잡화점을 한국의 1970년대 상해로 재해석했습니다.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의 사연을 공유하는 상담소이자 소통 공간으로 상해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림 속 상해는 목조 구조의 오래된 시골 가게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게는 오남 상해인데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이 남 몰래 이곳에 다녀갑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가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작게 나 있는 한지 창문은 사람들의 고민이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이 창문은 익명의 진심이 드나드는 상징적인 문입니다. 영화에서의 우편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가게 앞에 있는 작은 책꽂이에서 편지를 받아갑니다. 책을 읽는 것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와 공감을 얻는 상징입니다. 저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보고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익명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심이 오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이 많고 이웃과 단절되지 않던 옛날 시대의 공간인 상해를 그린 것입니다. 예전의 상해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소식을 주고받는 서로 챙기던 정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상해를 작은 상담소로 표현했고 타인과 연결되어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는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이야기 속 나미야 잡화점처럼 고민을 털어놓고 답장을 받는 이 단순한 구조가 오히려 진심 어린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잊혀진 공동체의 온기를 다시 꺼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작은 것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낡은 잡화점, 우유통, 시계, 편지지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잇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오남상해라는 이름부터 섬세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이 남몰래 다녀간다는 말이 마치 조용한 시 한 구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하게 된 5953127 김주은 5953448 하지윤입니다. 감사합니다.